안녕하세요, 신프로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하시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디파이에서 돈 불렸다. 유니스왑으로 스왑해라. 에이브에 맡겨라.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디파이가 뭔데? 은행 같은 건가? 안전한 거야? 아니면 위험한 거야? 오늘은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바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이야기예요. 디파이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하던 일을 레이어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디파이가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빠르고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 디파이란 무엇인가? 디파이, 이름부터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한 줄로 정의하면 간단합니다. 중개인 없는 금융 서비스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죠?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죠. 이 모든 걸 중개인 없이 코드로 자동화한 시스템이 바로 디파이입니다. 예를 들어 유니스왑에 가면 내 지갑에서 바로 토큰을 교환할 수 있어요. 에이브에 가면 내 자산을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담보를 잡고 빌릴 수도 있습니다. 메이커다오에서는 1달러에 고정된 DAI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죠. 즉, 은행 증권사가 하는 모든 걸 블록체인 위에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디파이입니다. 3부. 디파이의 역사와 필요성. 왜 디파이가 등장했을까요? 첫째, 24시간 열려있는 금융이 필요했어요. 은행은 주말 야간에 닫히지만 디파이는 365일 24시간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둘째, 접근성입니다. 계좌가 없어도 신용등급이 없어도 지갑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셋째, 투명성입니다.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디파이는 2020년 디파이 썸머라 불린 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뒤 NFT와 스테이킹, 리퀴드 스테이킹까지 합쳐져서 지금의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4부. 주요 프로젝트 집중 분석. 자, 이제 디파이 대표 프로젝트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유니스왑. 디파이 거래소의 표준입니다. 누구나 지갑만 연결하면 토큰을 스왑할 수 있고 LP 유동성 공급자는 수수료를 나눠 가집니다. 두 번째 에이브. 랜딩 프로토콜의 대장. 코인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고 담보를 잡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메이커다오. 디파이 기축통화 DAI를 만든 프로젝트. DAI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달러처럼 쓰입니다. 네 번째 커브 파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교환에 특화된 거래소. 낮은 슬리피지, 대규모 유동성으로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 연파이낸스. 이자농사 자동화 서비스. 내 자산을 여러 프로토콜에 자동으로 분산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찾아줍니다. 여섯 번째 리도 LDO. 리퀴드 스테이킹의 대장. 이더를 맡기면 ST이더를 발행해 다른 디파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디파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 디파이에는 파생상품 거래, 신세틱스, 프렉스 파이낸스, 밸런서 등이 있죠. 5부. 주요 메커니즘 기술 방식. 디파이가 돌아가는 방식을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자동화 마켓메이커. 동네 무인 환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환전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사고 팔죠. 그런데 유니스왑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코인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율에 따라 다른 코인이 나옵니다. 가격은 수학 공식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즉, 사람 대신 자동 프로그램이 거래 상대 역할을 해주는 거래소예요. 랜딩 프로토콜. 은행 대출 창구입니다. 내가 돈을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주죠. 다른 사람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갑니다. 디파이 랜딩은 은행 직원이 없는 것만 다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코드가 예금 대출을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디지털 달러 인쇄기 같은 개념이에요. 메이커다오에 담보 같은 코인을 맡기면 거기에 맞춰 1달러 가치의 고정된 코인을 새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세계에서 달러처럼 쓰는 화폐예요. 수익 최적화. 자동 재테크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은행 금리를 비교해서 가장 이자가 높은 곳에 돈을 맡기는 로봇처럼 이어는 내 코인을 여러 디파이에 자동 분산 투자해서 이자를 극대화해 줍니다. 스테이킹 앤 리퀴드 스테이킹. 정기예금과 그의 예금 증서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이더를 맡기면 보상을 받는 건 정기예금 같고 대신 내 손에는 예금 증서를 줍니다. 이 증서는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즉, 맡긴 코인도 굴러가고 증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디파이는 탈중앙화 거래소, 랜딩, 스테이블 코인, 파생상품,
스테이킹으로 이루어진 금융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6부. 시장 트렌드와 경쟁 구도. 지금 디파이는 어떤 흐름일까요? 이더리움과 레이어2는 여전히 디파이의 중심이고, 아비트럼, 옵티미즘 위에서 디파이가 크게 성장 중입니다. 솔라나는 빠른 속도를 무기로 NFT 민코인과 함께 디파이 유저도 늘고 있습니다. 멀티체인과 크로스체인은 체인 경계가 무너지고 브리지와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연결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즉, 디파이 시장은 이제 단일 체인 경쟁이 아니라 체인 간 연결 확장 경쟁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7부.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로 예시를 드리면 유니스왑, 에이브, 메이커다오, 커브와 같은 블루칩 디파이는 40%, 아비트럼, 옵티미즘 연계 디파이와 이더 레이어2 디파이 노출은 40%, GMX, LDO, FXS 등성장형 알트 디파이 20%. 언제나 그랬듯 분산 투자는 핵심입니다. 자산은 자식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시켜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눈에 띄게 몸집이 커져 있을 겁니다. 8부. 리스크와 실패 사례. 디파이에도 리스크가 따릅니다. 스해킹 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킹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전광판을 조작해 가격 정보를 왜곡시켜서 무고한 대출자들이 다수 청산된 사건도 있었죠. 체인과 체인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해킹해 담보를 빼돌리는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투자금을 들고 도망가는 사기도 있고요. 대표적 사례는 루나 UST 붕괴, 크로스체인 브리지 해킹 사건 등이 있습니다. 코인은 기회가 크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9부. 미래 전망. 앞으로 디파이는 어디로 갈까요? 레이어2가 확장하면서 아비트럼, 옵티미즘, GK 롤업 기반 디파이가 주류로, 국채, 금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디파이에서 활발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디파이는 은행 없는 은행입니다. 기존 금융의 불편함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면서 투명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디파이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은 디파이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섹터를 알면 매수 매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에서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린 건 손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종목 추천과 포트폴리오 작성을 무료로 진행해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딱 5분만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